게 유감스럽다면서 행정소송을 포함한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재택 환자가 갑자기 아플 때 갈 수 있는 전담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병상이 더 필요한데 정작 병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의 구도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김동연 전 부총리가 만든 새로운 물결도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늘리기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는 괴산군. 다른 지역도 여건은 비슷한데 제도를 바꿔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할 빅데이터. 2030 MZ세대가 진출한 지방의회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오늘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59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26명, 청주 17명, 제천 2명, 음성 7명, 진천 4명, 옥천 1명, 영동 2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1,836명, 누적 사망은 104명입니다. 집에서 치료하는 코로나19 재택 환자가 크게 늘면서 이들이 갑자기 아플 때 갈 수 있는 전담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이런 병상을 늘리려고 노력 중인데 병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김대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9 구급차를 타고 온 환자를 구급대원들이 음압 캐리어에 싣고 이송합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신장 투석을 제대로 받지 못해 사흘이나 소변을 보지 못한 환자입니다. 청주 지역에서 투석할 병원을 찾지 못해 생명이 위중한 상태였는데 다행히 진천에 있는 이 병원을 찾아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들이 급하게 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 외래 진료센터가 충북에는 진천과 제천 두 곳에 문을 열었습니다. 확진 환자들이 오셨을 때 일반 환자분들하고 똑같이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각종 영상검사, 혈액검사, 진료 처방 다 가능합니다. 응급실 안에 이렇게 음압병실을 두고 있어 기존 환자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고 진료할 수 있습니다. 충북 지역 재택치료 환자는 149명으로 한 달 전보다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병상 80% 이상이 가득 차면서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숫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에서는 재택 환자들을 치료하는 전담병원을 늘리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격리된 시설을 갖추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데 별다른 지원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이 병원마다 공문을 보내고 직접 찾아가 읍소도 해보고 있지만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또 문제가 병원의 수익에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게 제일 첫 번째고, 왜냐면 그 투자 대비 떨어지고. 코로나19 입원 치료자들을 위한 전담병상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200병상 이상인 모든 병원에 허가 병상의 5%를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일부 병원들이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존 환자와 동선 분리가 어렵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신 그 병원에서 확보 못하는 병상은 다른 병원을 대체해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병상은 더 추가로 충분히 확보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다음 달까지 807개인 병상을 920개까지 늘릴 예정이며 현재 수준으로 확진 환자가 유지된다면 병상 부족 사태까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밤 9시 넘어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한 업주와 손님이 적발됐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19일 밤 9시 50분쯤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해
복대동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영업을 하던 업주와 손님 9명 등 모두 10명을 입건하고 관할구청에 통보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어기고 5명이 모인 단체 손님도 있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300만 원 이하, 손님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민주당의 무공천 가능성에 청주상당 국회의원 재선거의 셈법과 구도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충북을 방문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재선거에 자신감을 드러냈고 대선 주자로 새로운 물결을 창당한 김동연 전 부총리도 재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후보 확정 이후 처음으로 충북을 찾았습니다. 청주 음성 LNG 발전소 백지화와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등 충북 공약을 발표하며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도록 충북 도민들이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양당 체제를 끝내고 다당제 책임 연정 시대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될 겁니다.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귀책 사유가 있는 민주당과 전 출마자가 재판 중인 국민의힘은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비판한 뒤 후보를 물색 중이라고 구체적인 후보군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인선 위원장도 계시고 또 신장식 변호사도 있고 또 전임이었던 또 김종대 의원도 계시고 대선 주자로 새로운 물결을 창당한 김동연 전 부총리도 청주 상당 재선거에 후보를 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운송업체와의 간담회를 위해 청주를 방문한 김 전 부총리는 대선과의 상승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후보를 내고 또 국민들에게 저희 뜻을 밝히고 또 대선과의 또 시너지 효과 낼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무공천이 거론되고 국민의힘에서도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천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정의당이 진보 진영의 자리를 채우고 새로운 물결까지 가세할 가능성이 점쳐지며 청주 상당 재선거는 어떻게 구도가 짜일지부터 예측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연말 인구수 증가를 위해 실적에 따른 성과금을 주면서 공무원이 위장 전입을 읍소하는 일이 반복되는 괴산군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역을 지탱하는 기본 단위로서 인구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 실거주 미전입자를 파악한 것뿐이라는 괴산군의 의도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괴산군과 비슷한 논란이 제기됐던 다른 지역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보도에 이지연 기자입니다. 연말 자치단체 인구수를 둘러싼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전남에서는 해마다 반복된 공무원들의 위장 전입 유도로 자치단체 사이 갈등까지 일었습니다. 맞닿은 주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 등에게 전입을 유도해 인구를 빼돌리는 현상이 되풀이됐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전출입, 주소 미일치 등에 따른 행재정적 낭비는 물론 최근에는 지역 간의 갈등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숱한 지적 끝에 찾은 대책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에서 각 시군에 지급하는 예산, 즉 조정교부금 산정 기준을 바꾼 겁니다. 애초 전남의 조정교부금 산정 기준은 전년도 12월 31일 인구수였지만 조례를 개정해 6개월간 평균치를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삼아 한 해 정산이 이루어지는 연말 인구를 활용하고 있는 충청북도 조례와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조정교부금에 대한 불공정한 배분 이런 것도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구 빼돌리기를 못할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추진했던 겁니다. 신고가 직접 접수된 게 없어 실체가 없다며 직원과 주민 고통 모두 외면하고 있는 괴산군. 공공연한 비밀이 된 인구 늘리기 부작용을 막으려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갖추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충북도 내 교회와 성당 2,314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특별 방역 점검이 실시됩니다. 최근 청주와 제천, 증평 등 종교시설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충청북도와 각 시군은 오는 24일 저녁부터 성탄절 당일까지
교회와 성당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라 종교활동 참석은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좌석수의 30%, 최대 299명으로 제한되며 접종 완료자만 참석해도 70%까지만 허용됩니다. 디지털상에 남는 다양하고 거대한 정보,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해 처리하는 능력은 미래의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2030 MZ세대가 진출한 지방의회에서도 이 빅데이터를 의정에 접목하려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반을 가로지르는 케이블카와 한방 제품 인터넷 쇼핑몰, 그리고 영월과 단양, 언뜻 어울리진 않지만 제천 관광과 관련해 블로그, SNS상에 많이 언급된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 7천여 건을 분석 프로그램으로 모아 시각화했습니다. 작업자는 제천시의회 김대순 의원. 이 작업은 제천시 내 관광 코스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라는 의구심에서 시작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랩을 통해 유동인구 추이도 알아봤습니다. 성별과 연령, 지역, 월별, 체류 시간,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분석했더니 제천은 남자와 40, 50대 장년층, 원주, 충주, 영월 등 인근에서의 방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방문객의 감정을 포함한 단어 등을 종합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당일과 1박 2일 체류형 관광 코스를 만들어 제천시에 제안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키워드 분석, 빅데이터를 융합해서 지역관광 코스를 개발하는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현재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석은 한국관광공사의 우수 활용 사례로도 선정됐습니다. 공공기관 제공 자료만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지만 이 지역 현황 분석에 있어 예산을 들여야 하는 외부 용역에 의존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 김 의원은 앞으로 코로나 전후 제천 지역 소비 패턴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경제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좀 연구할 예정입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 홍수의 시대. 의정도 문제의 지적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금속 가공 공장에서 분진 제거용 청소기가 폭발했습니다. 30대 직원이 얼굴과 양손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직원이 마그네슘 분진을 청소하던 중 방폭 청소기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처음으로 여성 농협지부장이 나왔습니다.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김종열 현 NH농협은행 청주 가경동 지점장이 다음 달 1일부터 제천시 지부장으로 부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군 농협지부장은 해당 지역 단위 농협을 총괄 관리하며 여성 지부장은 현재 전국에 4명뿐입니다.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지난해 8월 이후 코로나19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규모 업체나 소상공인으로 올 7월 이후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면 매달 4만 원씩 최대 24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방역조치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자나 유흥업, 도박장 운영자 등은 제외됩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폐업이나 사망 등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일정 이자와 함께 납입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연간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진천군에 조성된 K푸드밸리 산업단지를 통해 지난 3년간 187억 원의 세수가 확보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천군은 CJ제일제당 등 K푸드밸리 입주 기업들이 부담한 지방법인 소득세, 재산세 등이 187억여 원으로 같은 면적 농지 대비 271배를 걷어 지방재정에 보탬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기업이 1,616명을 고용해 산단 조성을 위해 편입한 농지의 고용 유발 효과보다 18.8배 높았다고 덧붙였으며 생산 유발 효과는 2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청주 좌석버스에도 다음 달부터 급행버스가 도입됩니다. 대상은 증평과 조치원역까지 운행하는 105번과 502번 2개 노선으로
전체 운행버스 44대 가운데 절반인 22대가 급행버스로 운행됩니다. 요금은 성인 기준 1,900원으로 청주시는 정차가 절반 이상 줄어들어 승객 과밀과 운행 지연 문제가 개선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변경된 운행 노선과 시간표는 청주시 버스 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학 교육기관인 성균관 교육원 분원이 보은에 설치됩니다. 보은군과 성균관은 오늘 현재 복원이 추진되고 있는 옛 서당 관선정에 2025년까지 성균관 교육원 보은 분원을 설치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은군은 성균관 교육원 분원이 설치되면 우당 고택과 상현서원 등 주변 유교문화 자원과 함께 지역 관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